단판TV의 케빈! 안녕하세요. 단판TV의 케빈 왔습니다. 자, 오늘 인사드릴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융 쪽에서 문의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또 금융의 또 전문가 행복재무상담센터의 오영일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행복재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오영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판TV에서 네. 첫 번째로 금융 콘텐츠를 다룸에 있어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많은 부담과 함께 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센터장님은 실제로 지금 오영일 센터장님의 유튜브로 또 운영하고 계시고요. 10만 유튜버십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네. 예, 센터장님 그 금융 투자 관련해서 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컨텐츠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사기에 대한 유형에 대해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신다고. 네, 꼭 예. 피해야 될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거는 FX 마진 거래라고 혹시 들어보신 네. 적이 있으시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FX 마진 거래라는 게 되게 있어 보여요. 영어도 들어가고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뭐 술자리 하거나 뭐 친목으로 사람들 만날 때도 나 FX 마진 거래 해가지고 이번에 뭐 한 50만 원 벌었어. 이러면 좀 그래 그게 뭐야?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있어 네. 보이는데 사실은 FX 마진 거래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FX 마진 거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외환 차익 거래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달러가 있고 엔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달러와 엔화의 가격은 계속 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달러가 올라간다, 엔화가 떨어진다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으면 돈을 주고 네. 틀리면 돈을 잃고 거의 뭐 홀짝 게임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구나. 제가 이 FX 마진 거래가 홀짝 게임이라고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네. 원래 FX 마진 거래는 증권사를 통해서 분명히 필요한 금융 행동인 건 맞아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사기라고도 볼 수 있는 정도로 이게 전락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FX 마진 거래라는 게 보통 시작할 때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원, 만 원 작은 금액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네. FX 마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이라는 걸 걸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금. 그러니까 허들이 좀 있는 거죠. 네.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이 1,000만 원씩 넣고 투자를 하기에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네. 증거금을 자기네가 1,000만 원 넣고 네.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을 한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일반 사람들에게 너네도 거래해 우리 거 통해서 이런 식으로 또 거래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할 때 사실상 수수료도 많이 떼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꾸준히 해 나가는 그 금융 행위인 건데 네. 그 FX 마진 거래 보통 1분 후를 맞춘다. 2분 후를 맞춘다. 와. 5분 후를 맞춘다. 로테이션이 너무 빠르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다. 달러가 절하 될 네. 거라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1분 후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2분으로 어떻게 알고 5분으로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FX 마진 거래로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뭐 도박을 떠나서 네네. 홀짝 게임 같은 투기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도박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딱 두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야바위. 맞습니다. 현대판 야바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의 또 전문 용어죠. 환치기의 또 느낌이 맞습니다. 나지 않을까. 네, 이게 또 되게 위험하고 그런 게 뭐냐면 되게 혹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거래를 하게끔 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업체들은 네. 그런 거래를 사람들이 많이 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광고를 많이 할 거잖아요. 네. 좋아 보이게 광고를 할 거거든요. 뭐 그렇게 보이겠죠. 네. 그럼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거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전달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라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주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비논리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000원을 투자를 했어요. 네. 졌어? 그럼 네. 그 다음 판에는 2,000원을 투자해라.
졌어. 네. 그다음에 4,000원을 투자해라. 아, 배수로 가네요. 네, 그런 식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네. 계속 반대로만 갈 수는 없다. 네. 그럼 어느 순간 다시 원점 회복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근데 이제 이게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다 보면 또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전 예를 들어서 동전 내가 5번을 던지는데 네. 앞에 4번이 뒷면이 나왔다고 해서 5번째 던지는 게 앞면이 나올 확률은 높지를 않거든요. 똑같이 5대5예요. 똑같이 5대5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비논리적인 것이고 네. 그리고 도박 같은 것이 결국 홀짝 게임이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마진 거래를 인터넷상에서 진행을 할 때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떼가게 됩니다. 한 10%좀 넘게 떼가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투자해서 벌면은 이제 한 8,400원 버는 거고 네네네. 잃으면 10,000원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인 거죠. 야, 참 위험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또 FX 마진 거래라고 해서 요거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폰지 사기들이 폰지 있어요. 사기. 예, 이 폰지 사기라는 건 뭐냐면 네.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네. 거냐면 만약에 제가 네. 간판 TV한테 뭐 1,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네. 뭐 매월 2%던 1%건 이자를 주겠다. 음. 그럼 이제 물어볼 거라고요. 아니 은행 금리가 1% 2%인데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뭘 해서 한 달에 매달 1%씩 해서 연 12%를 줄 것이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당신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 행위를 해서 12% 이상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 것 좀 마진 빼고 나머지를 이자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받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다 설명을 합니다. 고지를 해야겠죠. 네, 그 설명을 들으면 그럴싸할까 그럴싸하지 않을까를 보면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아니 허무맹랑한 거에 투자하겠냐고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이게 되게 유명했던 게 돼지 폰지 사기가 있었습니다. 돼지 폰지 사기. 네. 네.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는데요. 네. 그래서 네가 돼지 한 10마리 할 돈을 줘라. 근데 그걸로 돼지를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서 돼지고기 팔아서 주겠다. 네.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네요. 구제역이 왔네? 네. 그러면 돈 다 날리는 거죠. 아, 구제요. 네. 근데 이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0만 원 받잖아요. 네. 1,000만 원 중에 실제 사업에 투자하는 건 극히 일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단판 TV 전에도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야. 아. 부사장님이 주신 투자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자를 줘요. 1,000만 원 중에서 한 700은 이자로 나가고 300만 원만 실제 투자가 돼. 그럼 그 300을 투자해서 1,000만 원 투자하신 거에 대한 대가를 드려야 되는데 네. 안 될 거라고요. 예. 그러면 그 다음번 투자자가 또 1,000만 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일부로 구사장님에게 이자를 줘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뻥 하고 터지게 되는 거의 거죠. 뭐 카드값 돌려막기 같은 그쵸. 느낌이네요. 돌려막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폰지 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얼마를 준다 뭐 이런 조건들이 네. 들어가 있는 투자를 접하셨을 때에는 당신들이 그 투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줄 것인지 그 플랜을 줘봐라. 예. 그래서 그걸 꼼꼼히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아, 사업자 네. 플랜이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우리 좀 있으면 상장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너한테만 이거 알려주는 거다. 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세상에 나한테 알려줄 리가 없거든요. 좋은 건 사실 그들끼리 합니다. 그렇죠. 좋은 거 우리한테 안 옵니다. 네. 너무 혹할 필요가 없다. 아. 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폰지 사기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많은 피해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 리딩방입니다. 주식 리딩방. 네, 이건 제가 사기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이거 해가지고 잘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카톡방에서 네네. 종목을 알려줘요. 단톡방에. 네, 단톡방에서 종목을 알려주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 너무 편한 거죠. 내가 종목 분석하고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데 네. 누가 그걸 대신해줘서 나는 매수 매도만 하면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해줘.
아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카톡 리딩방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그들이 진짜 전문가일까? 진정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를 보면 아닌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네. 또 검증할 수 있는 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검증을 하기도 힘들고 예. 실제로 이제 제 지인 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네. 그쪽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을 하냐 네.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야 근데 그렇게 수익이 나니까 결국은 니네가 돈을 벌 거 아니냐. 그게 보통 한 달 이용료가 뭐 30만 원, 50만 원, VIP는 1,000만 원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럼 너희들도 그 고객들한테 계속 그 대가를 받으려면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주는 거는 그들이 수익을 나게 해주는 고급 정보여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너네는 계속 그렇게 고급 정보를 주면서 하는데 왜 신규로 사람을 모으냐. 굳이. 굳이 네. 기존에 회원이 많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만 해도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돈을 어떻게 버냐면 네. 무섭습니다. 어떻게 버냐면 막 광고를 해요. 네. 엄청난 광고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해서 사람들 모읍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하는 거죠. 무료로 해서 사람들한테 막 정보를 알려줘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카톡방을 동시에 10개를 만들어요. 아.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들어서 한 10명씩 이렇게 모으는 거야. 10명씩 모으고 A방 1번 방에는 A라는 종목을 줘요. 네. 2번 방에는 B라는 종목을 줘. 3번 방에 C라는 종목을 다 달라요. 그룹별로 주는 종목이 네, 다 다른 거네요. 다 달라. 카톡방마다 예. 다 달라.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종목은 상한가 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머지 8종목은 예를 들어서 버리는 거야. 두 종목이 잘 됐다. 네. 10, 하루 만에 10% 됐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8종목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 80명들은 다 80명들은 또 다른 데 가서 하게 돼요. 아.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다른 데 갔을 때 그 네. 업체도 얘네 업체예요. 하나의 업체가 이름만 달리해서 네. 다 가두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됩니다.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내가 막 했어요. 네.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안 된 거야. 근데 한번 이런 것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본전 심리가 있어서 그렇죠.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A라는 업체 말고 또 다른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에 또 접촉이 되거든요. 네. 이것도 무서운 게 요즘엔 광고가 그 알고리즘 때문에 네. 내가 몇 번 봤던 사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사이트가 또 광고가 예, 막 유사한 게 뜨는 뜨죠. 말이에요. 예. 그럼 안 그래도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돈을 잃어 속상한 광고가 왔더니 얘네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본전 심리 때문에.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카톡으로 좀 상담을 해봐요. 네, 네. 하다가 사실은요 제가 A라는 업체에서 했었는데 좀 손해가 나서 당신들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B라는 업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근데 A라는 업체는 저희 업계에서 유명한 악질적인 업체입니다. 이거 마음고생 심하셨겠네요 라고 또 위로를 해줘. 잠깐 같은 그룹인데. 네, 근데 A는 내 옆에 앉아있는 애야. 예. B는 여기 앉아있는 애고. 예. 야 너한테 갖다 내래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두리 안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10개 그룹 중에서 8개의 그룹은 잘 안 돼서 이제 버린다고 표현을 하고 네네. 그래봤자 우리 가두리에 있을 거니까. 네. 그리고 2개 그룹이 잘 됐잖아요. 네. 그럼 2개 그룹을 또 10개로 나눠. 거기 또 쪼개가지고. 네. 또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또 그런 그룹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나눈 다음에 이제 무료에서 유료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유료방에서 한 달에 이제 50만 원씩 내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또 10개 중에 다 다르게 줘서 한두 개는 또 대박이 난단 말이에요. 네. 나머지는 또 버려. 그래봤자 우리 가두리에 있어. 한두 개 잘 되신 분들은 이제 거의 이 사람이 신격화되는 거죠. 연속으로 2번이나 이렇게. 그렇죠. 거기서도 그 그룹에서 계속 연달아 재미로 보셨던 분들. 그럼요. 그분들은 진짜 이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동아줄인 거예요. 은퇴하려면 적어도 한 6억 7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건 5천만 원밖에 없어. 일자리 기간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애들도 아직 독립도 못했어. 돈 어디서 떨어질 데 없나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나한테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거의 신처럼 신격화가 돼버려요. 그때 이 사람이 한마디 해요. 네. 저희 일반 회원방이 이 정도입니다. 선생님 VIP 방은 더 얘기 안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선수네 선수. 그러면 이제 한 방에 회원 월 관리비가 5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VIP 방도 1,500짜리 어. 이렇게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진정한 전문가일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처음에 그 회사 입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이틀을 교육을 받는데요. 이틀 정도. 근데 이 친구가 금융권에 있던 친구가 아니라 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공장에 있던 분이야. 전혀 장르가 다른 완전 다른 업종이 거죠. 다른 거에서 네, 있었다고 완전 지금. 다른 거예요. 네. 갑자기 바이올린 키던 애가 와가지고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바이올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종목이 다르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와서 뭘 교육받느냐? 네. 그러면 그런 카톡방을 운영하다 보면 그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 매뉴얼을 교육받는 거예요. 금융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을 교육받는 거예요. 대본을 그렇죠. 배우는 거네 이틀 그쵸. 동안. 그리고 본인 소개할 때 다 어디 뭐 경제학 석사 뭐 어디 출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가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많고 와. 근데 되게 위험한 거죠. 네. 야, 참, 뭐 올바른 지식 전달이 전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얘네가 주는 정보들은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그냥 지네가 그냥 각색해서.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런 거 증권 우리 HTS만 틀면은 그날 급상승 종목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네. 그거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이제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회사에서 네. 그런 걸 또 정보화 시키는 가공시키는 또 포지셔닝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오늘은 이겁니다 해서 쫙 뿌리는 거예요. 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썰을 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우리 소비자분들이 이거 아닌 거 알면서도 당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이런 그 업체들만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네. 우리 투자자들도 욕심을 버려야 돼. 세상에 공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거 공짜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소중한 돈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고객님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지식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 맞습니다. 예. 이런 컨텐츠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금융 투자에서 사기 유형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FX 마진 거래에 대해서였었고요. 요거는 이제 환 차익에 대해서 네. 예, 투자를 하는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폰지 사기. 업체한테 돈을 투자를 받으면은 제가 연이자 매월 이제 1%에서 2%씩 따박따박 이자를 드리겠다. 이제 이런 이제 투자 기법이었었는데 요 돈이 고지 곧대로 투자처로 이제 네. 사용되는 게 아니고 네. 일부만 투자가 되고 내가 맡긴 돈이 또 누구한테 투자가 된 거에 대해서 회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이자를 돌려서 네. 막는 그런 사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세 번째 주식 리딩방은 그룹핑을 나눠가지고 네. 여러 이제 거짓 이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에서 어쩌다가 얻어 걸린 우리 고객들이 그 재미를 봤을 때 랭크를 업을 하며 네. 또 창조 경제 수익을 창출을 시키는 맞습니다.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 있는데 적은 금액으로나마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네. 학을 띄실 거예요. 절대 큰 금액으로 하지 마시고 네. 적은 금액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이런 게 진짜 안 좋은 거구나 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편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무서운 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네. 객관성을 따지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단판TV의 케빈이었습니다. 오영일이었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마도리는 없어가지고 단판TV의 케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